네, 다음 연사는 최현주 강사님이십니다. 최현주 강사님은 그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셨고 일반 교사부터 시작해서 부산 국어교육 교장 선생님 그리고 부산 사직교육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학생들의 교육에 평생을 바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산교육연수원 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특히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이제 금년 1월 달인가요? 부산에 이제 생명있기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생명있기에 대한 청소년들 교육의 그런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불과 6개월 조금 지나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임을 만드시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굉장히 청소년들 교육에 굉장히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은 교육 현장에서 생명 나눔 교육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산 지역 청소년 교육 확장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최현주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부산에서 중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시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중등교육과정을 거쳐 부산교육연수원장직을 수행하였고 또 학교에서는 교감과 교장을 2차례 수행하는 등 부산교육계에서만 40여 년을 종사하다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장기 조직 기전 관련 전문가 집단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저희 소견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교육 현장에서 생명 나눔 교육 확산의 필요성을 부산 청소년 교육 확장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부산 청소년 교육 현황을 함께 검토를 해보고 부산 청소년 교육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었는가를 말씀드린 다음 짧은 시간에 부산 청소년 교육이 활성화된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네 번째로 이 교육을 요청한 사단법인 생명있기에서 좀 더 기능이 강화된다면 청소년 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데 차관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원부원이 되겠지만 그 생명 나눔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청소년 교육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9개교 12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올해 사단법인 생명있기에서는 중학교 교육에 좀 치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교육을 실시한 학교에서 다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9개교 12회가 이루어졌고 총 2,793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앞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로 교육이 학년 말에 치중되어 있고 또 3학년이 7회로 교육 요청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교육의 안내 시기와 좀 관련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대체 2월 초가 되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교육계획이 거의 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학교에 안내가 되어야만이 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생명교육을 할 시간을 미리 교육과정 속에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2월 중에
편성이 되면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별도의 시간을 편성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또 2학기인 경우에는 8월 초까지는 안내가 되어야만이 2학기에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안내에 있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3학년의 경우에는 2학기에는 교과 교육이 무척 빠르게 진행됩니다. 11월 초가 되면 학년말 교육이 대부분 끝이 나고 학년말 성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특목고를 비롯한 고등학교 원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 12월이 되면은 3학년의 경우에는 창체라든지 특별활동, 체험학습 등의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기간에 어떤 교육을 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생명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부산 청소년 교육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표를 보시면 13회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으로 교육을 할 때까지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 장학사와도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부산시 교육청의 연간계획에 실상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3월 강사 워크숍 이후 수업안 재구성을 위한 자체 워크숍이나 협의회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방금 구스토리 연구소에서 좋은 자료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들도 받아서 활용을 하되 부산의 실정이나 학교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워크숍과 협의를 하였으며 본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2번의 수업 반성회를 통해서 계속 수업을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저도 매번 강사들을 격려하며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했으며 조원현 교수님이 부산대에 특강을 하러 오신다길래 그곳에도 참석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의 청소년 교육이 단기간에 활성화될 수 있었던 원인을 한 4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육 관계자의 협조와 강사비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장기조직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무척 미흡했는데 지난 3월 16일 첫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오지연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당시 이사장이셨던 이삼열 교수님과 현 이사장님이신 김영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청소년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해도 하게 되고 공감을 하는 학생도 많이 생겨나 장기기정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기회비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어서 이미 교육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학교의 학교장들을 설득해서 약간 주제를 변경하여 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을 하였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생명존중교육은 학교의 의무교육으로 학생은 연간 6시간, 교사는 1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자살 예방 교육과 생명존중 교육을 묶어서 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단위 학교에 배부를 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것이 모두 학교 예산으로 실시되도록 한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는 방송 수업을 한다든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생명존중교육 6차시 중에
한차시는 반드시 대면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실마다 강사가 들어가서 개별 교육을 하니 교육 효과도 커지고 학교에서는 강사비 부담도 없으니 비실시한 학교에서는 그 교육 만족도가 높아서 재교육을 요청하게 되고 또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전 학년의 교육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많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업 재구성 노력입니다. 앞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생명존중 교육과 생명나눔 교육으로의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생명나눔 교육의 부분을 많이 추가를 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학부모의 반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수업 후의 소감문 쓰기를 배움, 느낌, 실천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글쓰기를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수업 목표에 도달하도록 수업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전에 서울에서 교육을 할 때 설문조사가 좀 어려워서 응답률이 낮아 결과 활용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업 말미에 설문조사 QR코드를 제시해서 수업 마무리가 설문조사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90% 이상의 응답률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질적 연구에 활용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강사의 질적 우수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강사들은 대부분 퇴직교원 등 수석교사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수석교사는 수업 전문가 집단으로 별도의 직급이 있습니다. 교원들의 직급은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3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이라는 단계로 별도의 직급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에서 초임교사나 이제 저경력 교사들의 수업 지도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충분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학생 수준이나 학교별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별 교과 전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서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교사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아주 활발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와의 친화력 증대로 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퇴직 교원들이다 보니 학교 방문 시에 교원들과 아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들이 수석교사이다 보니 학교에서 수업의 질에 대해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참관하는 교원들에 대한 교육 효과가 높아지기도 하니 이것이 교직원 교육이나 학부모 교육 등 성인 교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앞서 김영훈 이사장님께서 어제 예중에서 수업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참관하여 학부모 교육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저희도 수업을 마치고 나면 참관한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들도 처음 알게 된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례도 아주 많았습니다. 실제 학교로서는 학교 예산의 부담 없이 개별 학급 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올리면서 또 교육부의 대면교육 지침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차년도 교육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교육을 요청한 사단법인 생명있기에서는 더욱더 교육을 이제 확산시키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한 공감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생명있기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확한 교육 방향 정립입니다. 청소년 교육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기회비용입니다. 장기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인 교육이 더 시급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생명 나눔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키고 공감 능력을 키워서 건전한 가치관을 지니게 함으로써 더욱 원하는 목표에 가깝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생명 존중 교육과 생명 나눔 교육의 이 조화가 적정하도록 교육 목표와 학교 급별 교육 내용을 좀 더 정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연간 계획과 중장기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산에서 하반기 교육 요청 학교가 더 많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부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노스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청소년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이 사단법인 생명있기가 말 그대로 생명있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실제 교육을 해보니 학교별 요구사항이 다양해서 교육 콘텐츠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실 수업을 하더라도 1시간용, 2시간용, 심지어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1학년의 경우 주제학습으로 채택이 되면 한 학기용이 필요합니다. 또 집단 수업도 강당에서 몇백 명을 모아서 하는 경우와 교실에서 학생들이 그냥 방송을 듣기만 하는 교육 등 그때그때마다 각기 다른 강의안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사단법인 생명있기에서 이런 학교별 요구에 따른 컨텐츠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시적절한 이런 내용의 학습 자료 등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시대 사회에 따른 변화가 교육 내용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실제 이 교육을 해보면 이 교육 목표에 공감하는 강사가 양성되어야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실상 청소년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법에 교육의 범위가 명시되도록 계속 교육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 교육을 넘어 생명 나눔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협의해 주십시오. 특히 올해부터는 대면교육 1시간이 필수로 지정되었으므로 더욱더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기정법에 교육에 대한 언급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면 생명 존중 교육과
생명 나눔 교육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5번째. 단위 학교의 교육 확산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으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를 설득하면 학교로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있기에서 직접 단위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단위 학교에는 오는 공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오는 공문들은 그냥 학교 게시판에 게시만 합니다. 그러면 보는 선생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 발송되면 적극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희망 학교를 모집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 교육기관들이 이 생명나눔교육센터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시스템화하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관의 홈페이지들을 방문해서 자료를 좀 참고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생명 나눔을 위한 이 먼 길을 헌신하면서 힘드실 때도 많겠지만 함께 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목적지에 도달해서 웃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동적이고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역시 교육 전문가답게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셨고 또 많은 결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이렇게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많은 질문들을 좀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어떤 질문이 좀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좀 공통적으로 뭐 많이 나오는 질문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이들은 심지어 장기 기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까지도 질문을 합니다. 실제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 현수민 대표가 수업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교육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실제 구스토리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그 학습 자료들도 모두 생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생명 나눔 교육으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부산에서는 이제 변화를 조금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내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또 어떤 것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럼 너무 구체적으로 물으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러워서 지금은 이런 그 장기기증과 관련된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저렇게 숭고하고 정말 힘든 결정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7개의 다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질문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를 좀 바라지만 아직까지 중학생이라서 뇌사와 이제 식물인간의 차이라든지 장기 조직 기증을 할 수 있는 장기에는 어떤 것이 있고 조직에는 어떤 것이 있다 정도까지만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러한 숭고한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한 사람들의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의외로 아이들은 장기기증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장기기증 하고 싶다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까지 묻는 질문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예, 저도 우리 그 코다에서 그 청소년들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강사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교육 현장에 전주의 어느 중학교, 남자 중학교를 제가 같이 한번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강의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참관을 했는데 중일만 해도 이제 거의 초딩 비슷해가지고 애들이 어려서 그냥 그 조용하게 잘 이제 따르긴 하던데 제가 우리 돌이켜 보면은 이제 지금 코다도 그렇고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교육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제가 그 예비 의료인들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미리 과제를 주고 미리 본인들이 좀 준비해 오게 하고 하는 소위 그 교육 전문가들은 플리트 러닝이라고 뭐 그런 말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훨씬 좀 참여도 좋고 성과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코다에서도 먼저 이제 그런 걸 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새는 뭐 모든 게 다 영상이고 이제 그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에 검증된 제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학교에다 미리 한 1, 2주 전에 알려주고 학생들이 보고 오게 해서 그 학생들의 느낌이라든지 좀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